1951년 10월 전쟁의 틈 사이로 피어난 희망의 씨앗. 가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하지만 1951년의 10월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 울긋불긋한 단풍보다 더 선명했던 것은 여전히 들려오는 포성 그리고 전쟁이라는 이름의 긴 겨울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틈새에서 살아갔고 때로는 웃기도 했으며 미래를 향한 생각을 놓지 않았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열렸다. 1950년 같은 날 국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했던 역사를 기념하며 이날이 국군의 날로 제정되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전선은 포착화되고 휴전회담은 교착 상태였다. 하지만 군인들에게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었다.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무장 속 가슴에 작게나마 남아있던 날이었다. 4일 평양 공습이 감행되었다. 유엔군은 북한의 수도 평양을 집중 타격하며 후방 병참시설을 파괴했다. 이 공습은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전해지는 민간인 피해 소식은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전쟁은 언제나 애매한 정의를 안고 있었다. 7일 부산에서는 피난민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되었다. 조잡한 판잣집이 산비탈마다 들어섰고 위생 문제와 화재 위험이 도마에 올랐다. 임시 수도가 되었던 부산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와 불균형 속에서 점점 비명을 질렀다. 10일 이승만 대통령은 방공포로 석방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유엔과의 긴장도 있었지만 그는 공산주의자와의 타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지지를 받기도 우려를 낳기도 했다.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닌 정치적 계산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13일 서울대학교는 전시 상황 속에서도 학사 운영을 부분 재개했다. 일부 교수와 학생들이 피난지에서 강의를 이어갔고 폭구된 교실에서는 미완의 칠판과 낡은 책상 사이로 지식의 불씨가 타올랐다. 배움은 전쟁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16일 강원도 철원 인근에서 격렬한 고지전이 벌어졌다. 이른바 고지쟁탈전이라 불리는 이 국지전은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었다. 포위와 탈환, 다시 탈환의 반복 속에서 땅 몇 미터를 두고 수십 명의 생명이 오갔다. 그러나 그 땅 위로는 국화꽃 한 송이도 피지 못했다. 20일 유엔군은 지뢰 제거 작업을 본격화했다. 전방 일대에는 수많은 지뢰가 묻혀 있었고 군인들은 맨손으로 지뢰를 파내며 동료들의 길을 열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생과 사의 경계였지만 그 길이 열려야 뒤따라오는 이들이 살 수 있었다. 23일 여성 근로자 모집 공고가 신문에 실렸다. 군수 공장과 구호시설, 행정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적극 독려한 것이다. 전쟁은 남자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 누이, 아내들이 전쟁의 틈을 메우며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고 있었다. 26일 미군은 한국 내 전선 지원을 위한 병참선을 재정비했다. 부산, 마산, 대구를 연결하는 보급 루트는 전쟁 수행의 생명줄이었다. 길은 곧 생존이었다. 무기보다 중요한 것이 밥과 물이었다. 30일 정전회담이 또다시 중단 위기에 놓였다. 군사분계선 설정과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라디오 앞에 모여 뉴스를 들으며 언제 끝나는가를 묻지 않았다. 끝날 수 있을까를 물을 뿐이었다. 그해 10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사람들은 살아내는 것 자체가 투쟁이었던 시절을 지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작은 희망, 작지만 단단한 의지들이 모여 언젠가 평화가 올 그날을 기다리며 또 하루를 견뎌냈다. 위 글은 일부 세부 사항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100% 확정된 사실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